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치방 중이신 환우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보다가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암 치료 중에 먹어야 할 음식 또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특집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유익한 내용 같아서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항암 치료 중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 내용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식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현재 식단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치료요법이나 방사선과 같은 암치료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쾌함을 유발하고 식욕을 더 심하게 감소시키는 변비, 또 몸의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설사도 있을 수 있고요. 피로함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져서 또 칼로리 소모가 적고 하루 종일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증상, 미각이 손실돼서 맛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증상, 또 식욕을 감퇴시키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메스꺼움과 구토,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항암 중 음식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종류의 암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유방암과 혈액암의 치료에서는 종종 스테로이드 성분이 추가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암이라도 모든 환우님들이 같은 치료법을 받는 것은 아니죠.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은 화학요법이 끝나면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약은 신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췌장암은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는 췌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체중 감소나 영양 실조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 중 체중 감소나 증가가 반드시 암이 커진다, 작아진다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암세포와는 관련 없는 그 항암제에 대한 신체 반응일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암 치료 중에 건강한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치료 효과와 부작용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염증을 감소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많이 드세요 라고 병원에서 말하더라도 균형 있는 식사를 유지하시면서 면역을 건강한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암치료 중인 환우님들의 식단에는 어떤 음식을 추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네, 암치료 동안 가장 좋은 음식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존스 홉킨스 의학계의 이 내과 전문의가 강조하는데요. 여기에는 콩, 견과류, 씨앗뿐만 아니라 많은 버섯과 채소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재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다면 닭고기나 불포화 지방산의 오리고기, 또 생선과 같은 기름기가 적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여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불포화 지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포도씨유, 호두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6개 의학단체에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방의 한 종류라서 농축되어 있는 과도한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에는 결국 좋지 않다고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농축되지 않은 오메가3의 자연적인 섭취는 건강에 이점이 많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네, 원문에서는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통밀, 밀, 귀리와 같이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한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을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고 글루텐 이슈부터 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곡, 현미, 보리, 귀리, 병아리콩 같은 것으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가공식품을 배제한 음식들입니다. 네, 이런 음식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용성 식이섬유란 식물의 세포벽에 저장되어 있는 섬유
효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이 성분이 내용물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영양분의 흡수를 느리게 하다 보니까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서 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네,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효소 과정을 돕는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산화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C나 장의 효소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발효 제품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암 치료 중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전문의는 암 치료를 하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음식을 드실 때 뒤에 적혀져 있는 그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정제되어 있고 또 가공된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소화 오일, 즉 튀김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병 중이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짝 익히거나 초밥과 같은 생선회, 또 익지 않은 날달걀, 또 살균되지 않은 치즈나 유제품, 또 씻지 않은 과일 또는 야채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 좋아하는 튀긴 치킨이나 피자 같은 제품을 드시는 건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자연치유나 병행치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의학을 지향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주의사항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올바른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에서는 암치료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식욕이 감퇴가 되었을 때에는 새끼의 큰 식사보다 하루 종일 작은 식사나 영양가가 있는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변비가 있다면 물을 많이 드시고 섬유질이 많은 식단 위주로 드시면서 식사에 콩을 추가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칼륨이 포함된 바나나 그리고 천연 과일 주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 주스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물처럼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면 다른 향신료나 양념장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는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이나 라임 주스와 같은 강한 맛을 첨가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매스컴이 있다면 감귤류나 생강, 또 페퍼민트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레몬 한 조각을 빨아서 삼키면 매스컴이 좀 가라앉고 생강즙이나 생강차로 속을 다스리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오늘은 너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내용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도 치병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단이잖아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몸 관리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